네, 안녕하세요. 네, 필이 온다. 와, 드디어 5회 녹음을 하네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죠, 혹시? 우리 이제 2일인가요? 1월 2일? 아, 2023년 1월 2일 벌써 네, 신년이 왔네요. 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아니 필이 온다 4회를 찍었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더라고요. 반년 정도 됐죠, 아마? 반년. 네, 반년 동안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5회로 돌아오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뭐 일단 자기소개랑, 그래도 이 신년이니까 한번 뭐 새해 맞이 이런 다들 그런 좀 이제 영어로 레소루션이라고 하죠. 뭐 다짐, 목표 이런 거 한마디씩 그냥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우선 네, 뭐 좋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게요. 네, 아무튼 저는 네, 지금 필이 온다에서 네, 에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제 이름이고요. 새해 목표 다짐, 그러게요. 제가 네, 생각을 해보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네, 제가 제안을 했지만 네, 새해 다짐 사실 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건강하고, 사실 네,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굉장히 진보한 네, 말을 하면서 제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아, 제가 왼쪽이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어필 인턴 구름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필이 온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바타를 열심히 보고 할 말이 많은 20대로 출연하게 됐고요. 새해라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필에 지난 10월에 합류한 제이라고 합니다. 필이 온다 1회 방송 청취자였고요. 와. 그때 야심차게 언제까지 가나 봤는데 맞네요. 아직까지 맞네요. 네, 결국 네. 다시 일으켜 왔습니다. 아.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새해에는 지금 어필 이렇게 저희 필이 온다 하는 것처럼 되게 즐겁고 재밌거든요. 갑자기 이런 걸 하네 하면서 재밌고 밥 먹다가 얘기하면서 막 나와서 해볼까 해서 모였어요. 전 이런 어떤 그런 신선함, 새로움 너무 좋고 그래서 새해에도 재밌게 어필 생활할 수 있게 잘 지내보자 하는 게 제 목표이자 다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텐션 있네요. 저는 어필의 고인물 줄리앙이라고 하고요. 자, 올 한해는 어필의 다양한 어떤 이제 시민들을 만나갈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갈 수 있는 채널들 다시 잘 복구하고 좀 열심히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신년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와. 와. 이렇게 2023년 토끼해를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필이 온다가 사실 뭐 저희가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이렇게 일자리에서 수다를 떠는, 그냥 밥 먹다가 커피 마시다가 그냥 갑자기 영화 봤어? 아바타 봤어? 하면서 그냥 나오는 그냥 수다 같은 편안함이라고 네,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줄리앙님, 혹시 이번 필이 온다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 필이 온다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만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얼굴을 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것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불편하시면 내려. 네, 또 약간 또 기획과 앞으로의 진행을 조금 더 어필의 MG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앞으로 더 맡아주시기로 해서 더 신선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혹시 팟빵으로 듣고 계시다면은 유튜브 어필 02% 어필이라는 채널명이 맞죠? 네, 유튜브로 가셔서 저희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시면서 같이 네,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즐거우시죠? 네. 아이고.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이 온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로 사실 굉장히 즉흥적으로, 맞아요, 저희가 점심에 부대찌개를 열심히 먹다가 요새 뭐 재밌는 게 없나 하다가 갑자기 네, 아바타 얘기가 나왔죠.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 2편이 나왔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좀 관람의 꿀팁이 있다거나 좀 관람할 때 좀 유의 있게 생각을 하면서 볼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네, 아바타 물의 길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서 네, 열심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벌써 700만 명 관객을 발표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역시나 그 클래스가 있지 않나라는 네, 엄청난 영화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갑자기 돌발 질문, 구름님. 네. 아바타가 뭐죠? 아바타요? 아바타는 자신이 아닌 그 아바타? 그러니까 자기의 본체와 다른 그런
질문을 이렇게 갑자기 내놓으시면은 아니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을 대신할 그런 약간 나만의 아바타? 이해됐어요. 맞나요? 죄송한가요? 이렇게 아바타는 아바타죠. 맞아요. 네, 아바타 뭐 다들 아시죠? 보셨으니까 이것도 듣고 계시겠지만 네, 아바타가 네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바타를 네, 만들어서 아바타가 활동하고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더 이상 누구도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너무 유명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맞아. 진짜 왜 원래 그런 아바타인지 단어가 모르겠는데. 아니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제 뭐 파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음. 으쌰으쌰하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영화죠. 근데 이제 다들 사실 아바타 브레이크 워낙 유명하셔서 다들 보셨잖아요. 그쵸? 이제 사실 주변에 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이 설마 네.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아바타를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고 아바타를 보신 분들에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일단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연 얼마나 입을 털 수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나름 역할에 계신 게 저희가 본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무심코 스포를 하기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근데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저절로 약간 필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듣는 분이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빠질 수 없는 네, 중요하신. 네네네. 그러면은 한번 다들 그냥 돌아가면서 대충 뭐 한 줄 평 정도 소감을 말해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설마 아직까지도 안 보신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은 네, 아마 기대평, 뭐 기대 소감 같은 거라도 한번 대체 네, 한 줄 평 누가 계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2D를 봤던, 전 아이들을 데리고 2D를 봤는데 2D를 봤기 때문에 좀 더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스토리는 생각보다 밋밋하다, 너무 3시간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뭐 이 대화가 시작된 계기이기도 한데 충분히 생각할 거리가 있고 뭐 논쟁거리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한 번쯤 뭐 이런 것들을 영화화할 수 있고 이런 걸 담아냈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뭐 너무 난 대자본에 편성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으시면 그냥 한 번쯤 보셔도 2D로 봐도 3D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2D로 봐도 나쁘지 않다. 역시 무슨 거의 시사 평론가 그러니까 좀 그런 전문, 평을 듣는 것 같은 결론을 지어주는 이 느낌. 네. 그런 표현입니다. 대단한 감사합니다. 네. 구름님 네, 제가 감히 이렇게 다음에 뒤따르기 싫었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셔서 네, 저는 4D로 봤고요. 그 CGV에서 맞아요. 어디 4D 어디서 보셨어요? CGV에서 특별관을 CGV 에서. 예약을 하면 이거 광고 같은데 저희 광고 환영하거든요. 네, 광고 환영합니다. PPL 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별관을 예약하면은 사실 4D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꽉꽉 찼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게 저 멀미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이게 계속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계속 떠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막 물도 엄청 맞고 계속 물 이렇게 있으니까 좀 배멀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3시간을 배 타는 기분이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일어서고 이제 안경도 빼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외에 정말 약간 새로운 세계라 여행 가는 느낌?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제 생물체를 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모자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겠지만 확실히 이거는 약간 여행 가는 느낌이다. 새로운 진짜 경험을 한 느낌으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생각이니까 저는 이제 아이맥스 나름 이제 그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아이맥스를 보러 갔었는데 사실 이제 그 아이맥스도 이제 영화관마다 그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영관 크기라든지 스크린 크기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 유명하다는 그 용산 아이맥스 못 가보고 네. 예약을 못 한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들으셔야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그냥 뭐 CGV에 있는 아이맥스관에 갔는데 그래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이맥스인데 이제 3D 안경도 끼고 보는데 그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VR 있잖아요. VR로 이렇게 막 여행하는 느낌, 새로운 맞아요. 자연 환경을 보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뭔가 진짜 뭐 이게 막 영화를 그냥 스크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뭔가 새로운 세계를 구경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네, 제가 에반 덕분에 한 번 더 보기로 아이맥스로 좋습니다. 한번. 세상에. 3D로 한번 아이맥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안 봤지만 참 네. 좋은 영화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바타 1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옛날에 봤을 때 어떤 그 이미지와 시각적인 감동. 근데 저는 시각적인 감동도 감동이었는데 뭔가 주제의식이 좀 더 뚜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서 예, 그때의 감동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3시간이나 되는 영화는 굳이 그걸 왜 앉아서 봐야 되냐라는 그쵸. 예, 공감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한번 빨리 가서 설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깔아놓은 밑밥 같으신 거죠?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우리 보러 가자. 아빠가 이것까지 찍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희들가 보고 그러네요.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사실 제가 아이는 아니고 이제 성인이 해버렸지만 빼박으로. 근데도 3시간 좀 맞아요. 긴 것 같긴 하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엄두가 안 났던 게 3시간 10분? 저거를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약간 저의 뒤에 있는 어른분들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아이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땡땡이는 3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을 안 갔네 하면서 그 어린 초등학생쯤 되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님이 되게 행복해 하시면서 막 칭찬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는 콜라와 팝콘이 없었다는 그런 이런 콜라를 디테일이 마시면 안 있었죠. 됩니다. 콜라와 콜라를 마시면. 팝콘을 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바타 자체에서도 약간 육아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느끼면서 이거는 이제 아버님들이 보면은 어머님들이 보면은 이 육아할 정도의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거 그런 전혀-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주제인데 육아의 어려움이 담겨있다고 네. 맞다. 보겠습니다. 혹은 어떤 그런 영화의 교과서적인 건데 약간 가장 모난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되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엄격한 아버님의 상이 어떻게 보일지. 그쵸. 그러네요. 네, 맞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되게 잘 보여줘가지고 거기 막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되려나? 약간 근데 뭐 저희는 영화 뭐 본 사람들을 그쵸, 그럴까요? 볼수 있도록 스포를 저희는, 확 해버릴까요? 네, 약간 좋습니다. 그 라인 중에서 막 A father has to protect. That's what it gives him meaning 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는 보호해야 한다. 그게 아버지에게 의미를 준다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gender stereotypical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약간 아버지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 표현했지 않았나라는 저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또 육아는 어렵다라고 가르쳐주는 영화이기도 했고. 들어보니 네. 스포 아니었습니다. 야, 스포 아니었어요. 네. 거의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던 스스로 거예요. 팩트링하신 것 같아요. 네. 하다가 네. 근데 그럼 네. 제이 아버님께서는 네네. 아버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일단 관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과 혹시 가시면 그 팁은 가운데 자리가 보기 좋지만 가운데 자리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화장실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서 다들 재밌어하는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민폐를 좀 피하고 싶으시면 가급적 복도 자리를 해서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팝콘 콜라 사실 때라도 콜라를 좀 적게 주시거나 네,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행히 저희도 아이들이 팝콘은 좀 먹었지만 콜라 좀 적게 먹고 해가지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긴장감이 고조돼서 아이도 약간 참더라고요. 참는 게 좀 있어가지고 다행히 잘 봤고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엄격하게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해가 됐고요. 그냥 그 위기에 맞닥뜨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스스로 정하고 그게 내 감정과 반할지라도 하는 그 모습. 그게 좀 확실히 좀 비춰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게 사실은 배우자한테조차도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들일 때 가끔 있어요. 왜냐면 너무 엄격하게 볼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맞아요. 위험의 정도를 이미 과거에 한번 그 적국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이걸 볼 때 어떨까 싶으면서 봤던 거는 그 결국에는 아이들이 되게 엄청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겪는 방황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래 맞아 이 한두 마디의 인정과 그 인정받지 못함이 누적된 게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어떤 시련이 되고 근데 또 아이가 다행히 이걸 잘 극복해서 결국에 성장하는 모습 그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또 생각해보진 않은 포인트였지만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이 자제분들 보고 계시죠? 안 볼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네, 아버지를 그쵸. 주시는 전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려면 15분을 봐야 됩니다. 15분을. 그러나. 그러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이렇게 그래픽만 놓고 보면은 진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쭉 흘러갈 수도 있는데 사실 되돌아보면 이렇게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말씀하신 맞아. 그런 뭔가 아버지의 역할이라던가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또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아바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바타 난민과 접점이 있다 뭐 이런 그쵸. 이제 관점에 저희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처음엔 몰랐는 용어로 이제 우투루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아 나는 우투루를 원한다 이래가지고는 설명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투루 원한다 해가지고 우투루가 뭘까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오늘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우투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영화 감독 피셜이에요. 감독 피셜인데 그러니까 요청하는 이제 모든 여행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습, 문화적인 그런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너가 풀모랑 같은 느낌인가요? 멋있는 불어가. 알아들으셨죠? 맞아요. 네네네. 네. 너무 래풀모. 약간 불어 발음으로 네, 성화를 네. 금지 이렇게. 네. 불어로 발음하면 참 처음만 봤어가지고. 네네. 네네.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런 것도 되게 잘 반영했구나 싶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보면서 저게 좀 잘 이런 현실을 잘 반영했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좀 이상하게 그렸다라거나. 네, 제가 아까 말을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되게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제법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몰라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논리풀모 강제송환 금지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더 뭔가 인상이 깊었던 게 오신 분들이 이게 족장이었던 사람들이 난민이 된 입장이니까 그거를 또 다른 족장이 같은 입장에서 정말 스포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네 뭐 네.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네네. 초반에. 그쵸 뭐 네.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족장이 그 같은 족장 입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 자기가 지키던 이제 부족을 이제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 모습이 참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그 많은 반대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 저는 내가 되게 절묘하게 잘 그려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양측의 관점을 잘 이렇게 표현한 맞아요. 거를 애쓰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민 요청을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난민 신청자죠. 난민 신청자의 입장도 잘 대변을 하되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난민을 받아들여 하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물 부족 메케이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로 이제 새로 가서 이제 피난 요청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사실 그런 거죠. 근데 너네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이방인이고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고 특히나 이제 이 컨텍스트가 이 사람 사실 이제 전쟁 난민인데 근데 너네가 와버리면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지 전쟁의 않냐. 씨앗이 된다. 그렇죠. 거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대립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뭔가 좀 되게 현실을 나름은 잘 반영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놀랍게도 그 대립이 정말 저희는 대립을 몸소 하시는 분들로서 아시잖아요. 3에서 5년 걸리잖아요. 결정나기까지. 거기선 3분 이내로 결정나요. 그러네요. 금방 환영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인 말씀해주신 우투루라는 관습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도 됐고 우리 이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대하라. 바로 시작하고 물론 그 결정을 듣고 여전히 반발하는 아이들 뭐 이웃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결정이 또 내려지자마자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게 또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떠나서 되게 뭐 영화적 상상력일 수 있고 현실이 아닐 수 있지만 되게 그 자체로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어색해하는 게 되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보통 그러잖아요.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어떤 낯섦의 경험. 근데 저희가 사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아마 이게 그 맷케이나 부족 물 부족하고 맞아요. 나비족 다 다 나비족이에요. 네. 숲의 종족. 종족. 네. 그
좀 어떤 이질감이 원래 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네. 그게 궁금. 그것도 있고 아바타라는 게, 그러니까 나비족이 있고 아바타가 있는데, 아바타는 인간이 그 약간 파란 피부를 갖게 돼선 그 외계인이 된 걸 아바타라 부르고, 나비족은 원래 본체가 나비족인데, 그 나비족은 손가락이 4개고 아바타는 손가락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래 모습이 인간이기 때문에 5개예요. 근데 이 난민이 된 분들은 원래 이제 반이,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한국 사람이란다. 아버지가 이제 사람이어서 인간 제군이었어가지고 손가락이 5개여서 더더욱 이제 너 이제 족뿐만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사실 인간이다. 약간 demon blood, 너희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중에 존재가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더 강압적으로 나눠졌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이제 너무 좀 사실적으로 가면 박해 주체 맞아요. 맞아요. 나왔다, 박해 주체. 맞아요. 전문적인 용어를 전문적인 써버리면 맞아요. 네, 사실 맞아요. 인간으로부터의 박해를 피웠는데 사실은 인간의 그쵸. 피가 있는 아이들을 거죠. 받아들이는 게 쉽지 네, 않죠. 네, 맞아요.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거는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 보면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언어가 또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이러는데, 이제 거기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꼬리가 얇아서 수영을 못한다 하면서 맞아요. 또 막 메케이나족들은 이제 물 안에서 대화를 하니까 이제 손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손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언어를 모른다. 그래서 막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과정 중에 언어를 가르쳐주는, 물 안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되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 난민분들도 올 때, 난민분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이제 다른 공동체에 적응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걸칠 텐데, 이렇게 또 괴롭힘을 영화에서도 괴롭힘이 나오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괴롭힘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그 당할 테고, 아니면 이제 뭐 적응하는 시기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도와주는 게 이쪽에서 된 것처럼 당연해지면 너무나도 좋겠다. 당연해지는 게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게 바람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뭔가 아이들의 입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좀 서로 막 싸우고 괴롭히다가도 맞아요. 결국 이제 화해를 하고 뭔가 그런 모습에서 뭔가 진짜 내 학교들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랬는데, 사실 전 좀 보면서 뭔가 좀 애매모했던 게 좀 그런 그 대사라든지 관점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주인공인 이제 그 엄격하신 아버지 주인공께서 막 네,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막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서 살짝 무조건 우리가 굽혀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좀 점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맞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하고, 전 한편으로 그게 사실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좀 외부자로서 어딘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겪게 되는 되게 심리적인 어떤 형성되는 그런 것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난민분들이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외부자로서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들어왔다는 기본적인 인식 때문에 본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 범법의 소지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범법의 오해에 소지받는 걸 되게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아버지나 그 주변 그 가족들도 또 비슷하게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엔 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이미 막 이렇게 눌려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일단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되게 정리가 돼서 눈치 봤다가 마지막에 말할게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현명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거 정말. 자기를 또 되새기고 있는 그쵸, 듯한 느낌을. 맞아. 그래서 맞는 말 하시는 손들어 타임을 주세요. 준비해 주시면 그때 말할게요. 너무 자문위원회 코스. 땅땅땅 이렇게 막하네. 아닙니다. 맞네요. 네. 진짜 이게 뭔가 꼭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진짜 실제로 그런 거를 잘 반영해낸 느낌?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걸 보면서도 든 생각이, 사실 난민 보호는 의무잖아요. 국가로서 이거의 의무, 뭔가를 해주는 혜택 같은 게 아니라 의무로서 하는 건데,
그 난민 보호를 받는 이제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막 너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 같고 막 죄를 지는 것 같고 그런 게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있고 또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 주인공 일가의 그런 관점으로부터.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 맞아요. 여기 그 대사 중에 하나에 약간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응하도록 잘, 족장이 이제 또 이분들이 적응하도록 잘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o that they don't suffer the shame of being useless. 그러니까 쓸모없는 맞아, 맞아. 거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쓸모가 없어지는 한의 부끄러움? 통역해주세요 빨리. 아니요, 맞아요. 어. 그 수치감? 수치심? 그렇죠. 이런 수치심? 거.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이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딱 느껴지는 게 이게 난민분들하고 통역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세트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나는 이제 간단 노동을 주어지지만 이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뭐 교육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법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간단한 노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을지 또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런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은 것을 많이 못한다는 거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또 이해했다는 게 전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서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harsh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분들이 뭔가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런 그 캐파시티라고 하죠. 그런 그쵸. 거를 이제 같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그러네요. 되게 이상적인 그쵸. 설명을 그린 거였네요. 그 뭔가 약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자기들 자존감이 생각보다 네. 자존감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뭔가 도움을 받기만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뭐 베풀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점점 사람이 위축되고 맞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직업을 얻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이 여기서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고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 근데 저희들도 활동하다 보면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난민들이 직접 뭔가를 활동하실 수 있는 계기를 줄인다 보다 우리가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은 형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도 그게 안 되는 되게 근데 그런 거를 선명하게 다룬 네, 그런 네, 네. 그런 걸 특별히 얘기해주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선 적응하는 게 해봤자 뭐 돌고래 등타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적응이 조금 더 쉽긴 하지만 돌고래 등을 타는군요. 돌고래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돌고래 비슷한 생명 등타기 약간 이런 거여서 그 정도는 이제 뭐 정한테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쓸모 있기 위해서 한 적응을 적극적으로 족장이 직접 와서 막 가르치니까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기억나는 게 족장이 일침으로 막 누가 막 쟤는 막 수영도 못하잖아요 이랬더니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때 뭔가 사이다였던 것 같아요. 맞아. 못하면 맞아. 가르치면 되는 거고 언어가 됐든 뭐 문화가 됐든 가르치면 되는 건데 제가 가르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쓸모없다고 욕을 하거나 내쳐버리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긍정적인 난민 환대한다라는 이런 뭐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좀 텍스트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좀 있나요? 여기 영화. 전 보지를 않아가지고 약간 말씀 잘하죠. 되게 잘 들었어요. 예,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읽을 텍스트 같은 부분도 좀 있을라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네네. 전 이거 난민 얘기는 아닌데 영화 보고 비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좀 전형적인 좀 가족주의적인 내용으로 그냥 좀 종결되는 게 약간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정도만 얘기를 들어서 사실 영화를 안 봐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 수가 없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도 비판적으로 읽은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다 뭐 좋았던 것인지 를 제가 잘 영화를 보고 영화를 주말에 보고 제가 한번 직접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영화 비평하러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영화적으로 어떻다 이런 말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맞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비판들은 대부분 13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13년 기다린 만큼의 어떤 그래픽의 훌륭함은 좋은데 좀 아쉬워요. 스토리가 좀 뻔하다. 뻔함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헐리우드에서 항상 강조하던 건 가족과 뭐 평화,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주제의식이 조금 비슷하게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걸 좀 아쉬워하시는 목소리 있는 것 같고
굳이 난민 관련해서 부정적인 걸 뽑자면 아까 우리 사실 에반이 아까 점심 때 말씀해 주신 건데 뭔가 이렇게 그 어쨌든 난민분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들과 융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부족의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스포는 이미 끝났어요. 아, 이 정도는 예상 왜냐면 가능한데 이거는 뭐 이건 아마 예고편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뭔가 싸우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네, 싸우는 거. 맞아요. 싸움이 있어야만 영화 진행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튼 그 위험이 있을 거라고 사실 예상도 되거니와 또 실제 예상대로 위험이 찾아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거봐, 네, 분명히 우리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우리 동족이 죽게 되었잖아.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야 네. 이렇게. 예컨대 사실 뭐 아직 저희 세계관 다 모르지만 그 숲의 종족이 있고 그들이 굳이 물의 종족을 찾아갔는데 바다의 종족을 사실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받았으면 쟤네가 받았을 거고 그 위험이 우리한테 안 왔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사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건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반대편에서 용어로 쓸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봐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게 예쁘게 포장해도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렇지만 너가 만약에 그 물의 종족의 가족이었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겠다. 협박도 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요. 그쵸. 네, 많이 하여튼 뭐 스포를 다 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위험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네. 종족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족이 있는 네, 거군요. 많이. 그럴 거예요. 5편까지 사고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왜 한국으로 찾아왔냐 난민들이 약간 다른 그런 데로 가지 느낌이죠. 않고 약간 그런 그렇죠. 왜 그러네요. 메케이나로 왔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받아줘서 우리가 이런 위험을 음. 자초하였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스토리 전개가 있죠. 네네. 그건 그러니까 난민적 관점에서 그 영화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네, 정도의 예상입니다. 맞아요.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제 그 할리우드 말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난 거는 사실 뭔가 좀 미국 할리우드 서사가 항상 좀 뭔가 좀 그 주인공이 백인 미국인 남성이 갑자기 각성해서 모든 거를 해치우는 좀 그런 스토리라인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네, 그니까요. 근데 그것도 살짝 결국에는 아바타에서 네, 그 흔적이 있지 않나. 왜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아바타로서 그러니까 나비 뭐 반인간 반나비족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나비족의 일원으로서 이런 전쟁을 이끌고 뭐 전쟁 영웅이 되고 막 인간들과 싸우고 이러는 건 맞지만 저도 그러니까 영화가 이런 걸 당연히 의도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나서 들 수 있는 생각이 결국에는 저기도 나비족들끼리만 있었으면은 다 죽었을 거다. 이것도 저 인간 저 이 주인공이 딱 짜잔하고 등장해서 이렇게 막 용기 있게 맞서 나서 싸우고 막 총 보급해주고 막 그런 덕분에 이기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뭔가 그런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에 모든 것은 이 히어로를 위한 이 세이비어를 위한 좀 빌드업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뭐 결국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비판들이 원 때부터 있었죠. 맞아요. 네, 원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네. 아니 원을 언제 보신 거죠? 언제 영화였더라 진짜 13년 전이니까. 13년 전. 네네. 군대 있을 때. 진짜 오래되긴 했다. 거기서 세대 흐름을 네. 아무튼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환경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 되게 환경 보호주의자고 그리고 이제 막 좀 그런 것도 나왔지 않아요? 이제 막 동물 거기에 나온 생명체 중에서 막 인간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성과 도시성을 지닌 크리처 중요한 포인트네. 네, 너무 맞아요. 귀여운 네. 진짜 인형이 사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던 약간 영화에 치자면 영화의 강아지 같은 느낌, 영화에 나오는 강아지 그러네요. 같은 그런 맞아요. 피규어 네. 느낌으로 맞아요. 진짜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그런 존재를 당연히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든 착취하려고 이렇게 이제 악살하고 그런 것도 나오고 하면서 네, 그게 이해가 어떻게든 가는 게 이게 사실 이건 정말 그냥 스포 끝판왕이긴 한데 이제 이 저 괜찮아요. 저는 뭐 이 내용을 네. 보신 듯이 이제 네. 네, 이제 이게 톨큰이라는 그 막 큰 고래 같은 이렇게 유형의 이제 큰 고래인데 얘의 뇌에 있는 이 세럼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뭐
모든 리서치나 모든 그 헌팅하는 사람들의 돈을 이 세럼이 내주는데 이 큰 고래가 사실은 노래도 부르고 시도 하고 이 고래들만의 철학이 있어서 이 고래들이 옛날에는 전쟁을 막 했지만 지금은 전쟁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공격을 당해도 그 반격을 하지 않아요. 이 고래들의 철학인데 이걸 이용해서 인간들이 이 고래들을 공격하는데 이 정말 스피리추얼하고 생각도 많고 철학도 있는 그 고래를 죽여서 결국 한다는 것이 뇌에는 이 막 몇 미터 안 되는 세럼 하나를 뽑아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또 인간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근데 이 세럼이 인간의 노화를 완벽히 방지해주기 때문에 이 세럼이 너무나도 돈이 되고 이 세럼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리서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서 이게 정말 잘 표현이 됐구나. 왜 굳이 이런 약간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를 사냥하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또 이 세럼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전형적인 굉장히 클리셰한 그런 인간 vs 환경 그런 서사이긴 하지만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로 너무 그쵸. 아름답게 풀어낸 거 사실 그래서 저는 뭔가 보면서 그냥 뻔해도 좋다 네, 그런 뭔가 감상점이 있지 않았나 싶긴 했어요 뭔가. 저도 사실 이게 외계 생명체니까 가능했던 설정 같은데 사실 실제 어떤 지구의 환경을 배경으로 허구로 써 내려가면 인간보다 똑똑한 생명체를 가정하기 쉽지 않고 공감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그곳에는 뭐 아까 뭐 A와 네. 이런 뭔가 유기체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미 그러다 보니 인간의 지능이 훨씬 뛰어넘는 어떤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도 되게 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조금 공감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특히 저희가 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뭔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공감의 결여의 문제인 거잖아요. 공감이 될수록 그렇게 못하는 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선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줘요. 얘가 정말 그래 보여요. 정말 똑똑해 보이고 지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학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누가 아까 난민 이슈가 지금 뭔가 조금 논쟁적이지 않고 이건 딱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참 그런 설정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걸 쉽게 좀 이렇게 아까 구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화면이 멋있어서라도 그 너무 잘 표현돼서라도 보게 되고 보다 보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제 이렇게 공감이 되는 순간 그 학대나 이런 것들이 악으로 규정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될 거로 규정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같아요. 네네네. 와 깨달음의 시간. 맞아요. 공감이 됐기에 네네. 이게 틀렸다는 걸 안다. 저도 와. 예전에 되게 놀랐던 이거 너무 밖으로 세면 안 되는데 예전에 노예제 얘기할 때 전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노예제 막 얘기할 때 저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같은 물론 피부색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치 동물처럼 혹은 물건처럼 했을까 거래하고 재산으로 여기고 뭐 쉽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막 그때 시대상을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주는 재밌는 글을 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예컨대 이런 장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 귀족분들은 옆에 노예분 남자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로 치면 예컨대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가 있다고 옷을 갈아입는 걸 주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네. 근데 그 당시 노예 시대 때 여성 귀족분들은 옆에 남자 노예분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옷을 갈아입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게 팽배했대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치들 속에서 살면서 절연돼 버린 거예요. 당연히 어떤 인간으로서의 공감이 절연돼 버리고 그러면 그런 제도가 가능하고 그런 제도 속에서 큰 거부감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감의 결여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시대의 노예제가 횡행했던 거고 그런 거에 조금씩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결국 노예제를 깬 건데 결국 자연 환경 파괴하는 거나 요새 유행한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런 동물에 대한 권리도 생각하게 되고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런 맥락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그런 어떤 공감의 고리들을 되게 크리처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멋있게 표현해내는 게 영화가 되게 좀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비슷한 맥락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 같은 경우도 전 정말 놀라웠던 게 중세 시대에는 아동 이런 존재가
별로 없었대요 개념 속에. 그래서 막 그림 중에 막 아동을 벽에 걸어놓고 막 아기를 막 포대게 산채로 벽에 걸어놓고 막 귀부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도 있거든요. 결국 아동도 개념이 탄생했다는 건데 아동에 대한 그런 공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간이 결국 공감이 이렇게 확대돼가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그런 이런이 왜 하고 있죠? 아니요.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좀 길을 잃었어. 아니 이제 비로소 팟캐스트가 그냥 되는 그쵸. 갑자기 아. 퀄리티가. 네.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하여튼 이런 걸 저는 되게 세련되지 못하게 재미없게 말했는데 그 카메론 감독은 그걸 되게 정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예쁜 크리처를 만들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뭔가 하여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진짜 네, 박수. 박수! 맞아요. 공감. 사실 여기서 뭐 이거를 넘을 수 있는 그쵸. 평은 없을 아. 것 같아요. 없는 것 네. 같아요. 다음에는 그럼 또 2회차 관람을 하신 제이를 모시고 그쵸. 이제 어디까지 왔나? 아직 멀었다라든지.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바타 뭐 추천한다 안 한다 아니면 추천하지만 볼 거면 이렇게 봐라 뭐 이걸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어떻게 다들 추천합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 같고 대신 배멀미나 차멀미가 좀 심하신 분은 4D가 아닌 3D로 그게 아니면은 사실 4D도 엄청 추천하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듣고 보니까 나도 다시 봐야 되나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진짜 맞아요. 정말 너무 볼만한 영화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뭐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거든 아니면 이런 좀 시사점을 찾아서 보는 거든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맥스에서 봤지만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큰 그 유명한 영화배에 가서 한번 보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사실 영화를 그냥 재미로 보는 거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고 마치 제가 너무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해서 쟤는 왜 저러나 싶을 수 있는데요. 저 정말로 재미로 영화 보는 사람이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 그냥 썰이 번진 것 뿐입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당연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번쯤은 볼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과 가족끼리 봐도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고 또는 비슷한 직업군에서 보셔도 서로 뭔가 얘기할 거리 어디서든 어느 직업군이든 어느 환경에서든 얘기할 거리가 좀 있는 영화라는 생각해서 보고 있었고요. 또 3D 얘기를 또 주변에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어떤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한번 2회차 관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어서 지금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이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관심 가졌던 건 이 주제가 이런 환대라던가 이방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제가 팔로우하는 분 중에 동두천에 계신 주원준이라는 가톨릭계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난민 아동들이랑 같이 이거를 다 관람을 한 다음에 그 좀 약간 그런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쓰시면서 맨 마지막에 맥케이나여 뭐였더라? 이 땅에 찾아온 나비족들을 환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누가 누구고 어떻게 되는 거였구나 이제 조금 네. 그 포스팅을 보고 궁금했던 게 풀리는 것 같고 한번 꼭 같이 아이들이랑 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피리온다 5회차 녹음을 마치고요. 혹시 다음 주제로 궁금한 게 계시다면은 유튜브든 팟빵이든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는 거 맞죠? 네, 보통 댓글 하면 이렇게 다 해주지 않나요?